저금통을 이제 쓰게 된 것은 7월 6일부터였어요. 먼저 저는 이건 이제 제 저금통이에요. 제 저금통에 보면은 오늘 단호하고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000원짜리도 생겼고 5,000원짜리 생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저는 동전을 아주 많이 준비했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준비를 먼저 했었어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엔 아이한테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네이션하고 자기 저금통,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적이 세 가지가 달라요. 얘는 일단 보면은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는 데에는 단우한테 선택을 하게 했어요. 이거는 저축을 해서 은행에다가 줄 돈이에요. 은행에다가 모아놓을 큰 돈이 될 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단우가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받든 20,000원을 받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해서 은행에다 큰 돈을 넣어보자 해서 우리도 뭐지,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 얘하고 얘인데요.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이 모은 걸 다시 쏟은 다음에 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얼마를 모았는지.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뚫려져 있는 저금통 하나, 그리고 피기뱅크, 도네이션 피기뱅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주고 처음엔 잠시만요. 그래서 알려준 거는 처음엔 100원짜리는 50원짜리 두 개야. 50원 더하기 50원이 100원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100원이랑 50원짜리를 아는 아이는 뭐 다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아이라도 이건 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림 보면 아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50원짜리 50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림도 보면 이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이야 하면서 이 모양과 크기로만 아이가 알 수 있게, 아 100원은 50원 두 개랑 똑같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 거예요. 7월 6일부터. 그리고 여기 10원짜리는 이렇게 3개 했어요. 10개로 모아놓고 이 10원짜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똑같이 스택을 한 다음에 이 1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원이다 하고 이 100원이랑 이거랑 같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나 10원짜리 10개랑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100원짜리 5개가 당연히 500원짜리랑 같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10원짜리를 시작을 했어요. 10원짜리랑 50원짜리 2개가 100원이랑 똑같다라는 얘기만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같이 계획표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아이한테 이제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떤 걸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 네가 혼자 비누칠 하면 엄마가 100원 줄게, 200원을 줄게요. 200원을 줄게. 근데 하나는 기부 저금통에 넣고 하나는 네 거에다 넣는 거야. 네 거라는 거 이제 이거죠.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얘가 돈을 모으면 저하고 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지가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또 네. 저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뭐 100원짜리로 바꾼다거나 하는 거를 모든 트레이드가 가능한, 그래서 이거 열어서 계속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저금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있고요. 혼자 비누칠하는 거, 그래서 200원인데 100원씩 도네이션에 하나, 도네이션에 100원짜리 하나, 얘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옷 입기 200원, 그 다음에 혼자 글씨 한 페이지 쓰기 200원, 혼자 자는 거 400원, 혼자 자는 거 힘드니까 400원으로 아이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혼자 침대 정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400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하는 거예요. 숟가락 넣고 젓가락 넣고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와줄 경우에 200원, 그리고 방 정리는 혼자서 방을 치우는 거예요. 이 닦기도 혼자서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책 2개 혼자 읽기는,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읽는 거, 지금 스스로 읽는 미션을 저희 친척 언니한테 팁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한글책 1개랑 영어책 1권을 혼자서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읽은 걸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각 7시가 딱 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무조건 약간 미션처럼 7 o'clock 미션이에요. 그래가지고 7시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한글책 1과 영어책 하나를 뽑아서, 혹은 저랑 같이 뽑아서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데이로 나눴어요. 1부터 지금 50일까지 나눴는데, 저희 친척언니가 얘기해준 방법은 중간중간에 이제 포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 도장을 찍어줘야 애가 하나씩 읽으면, 그러니까 영어 하나 한글 하나 읽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10일이 되는 해에 그 날에 1,000원짜리 장난감을 문방구에서 골라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5일 날 이제 25개를 모으면 스프링, 지가 원하는 게 스프링이어서 그거 살 수 있게 해줬고 40일이 되면은 3,000원 이내의 장난감 문방구에서 고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50일 날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아이가 아직은 이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도장을 모으면서 이거 따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건 중간중간에 아이한테 포상을 해주면서 읽는 게 조금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습관을 잡아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꼭 해야 하는 거, 네가 매일매일 루틴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포상을 중간중간에 줘서 아이한테 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이한테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은 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건 저건 이제 습관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이가 지금 중간에 빅벤을 16,800원인데 그걸 제가 미리 사놓고 이건 엄마 건데 네가 엄마가 너한테 팔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16,800원을 모으면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해서 그 빅벤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옷장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중간중간 애가 이제 조금 이런 걸 덜 하려고 할 때는 빅벤이 지금 옷장 속에 숨어 있는데 이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면 난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모으기 시작을 해서 오늘 드디어 지금 빅벤을 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가 책 두 권 혼자 읽는 것도 도장 찍는 거 말고 딜을 제안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200원 달래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200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9,000원 빼기 8,000원은 이거는 애가 9,000원을 8,000원이 있었어요. 원래 이 저금통에 8,000원 있었었는데 그걸 갖고 애가 물총을 샀어요. 유치원에서 물총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사주고 본인 돈으로 이제 샀는데 9,000원이었어요. 물총이. 그래서 제가 1,000원을 꺼줬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이걸 다 열어가지고 얘가 8,000원 있는 걸 다 확인을 하고 제가 1,000원을 얘한테 미리 주고 나머지 일을 하게 해갖고 제가 그 돈을 그것만큼 해서 돈을 단우가 저한테 갚았어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된 거는 밥 안 남기면 이것도 애한테는 힘든 일이어갖고 조금 가격을 높여서 200원, 200원 해서 400원을 주기로 했고 이거는 지금 어저께 단우가 제가 집에 없을 때 혼자 숫자를 200까지 쓰면 200원, 200원 받겠다 해갖고 지가 이제 일단 리스트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없을 때 이렇게 지금 일부터 지가 열심히 써갖고 이렇게 써가지고 160까지 쓰고 네, 지금 많다니까 막 쓰겠다고. 왜냐면 이게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오셨는데, 단우가 숫자 쓰는 거 보여주겠다고 해놓고서는 제가 이거 숫자를 쓰면, 혼자 이렇게 200까지 쓰면, 할아버지가 저한테 400원 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10,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빅벤 오늘 하게 된 건 원래 단우가 8,000 얼마 정도 있었었는데, 10,000원을 받으면서 18,000 얼마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 돈을 다 뺀 다음에 저한테 그 18,000 얼마에서 16,800원만 달라고 하고 지금 단우는 여기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또 지금 원하는 게 생겼어요. 빅벤을 맞추니까 제가 피사의 사탑이랑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여줬거든요. 그 레고로 된 게. 그게 다 16,800원인데 피사의 사탑 얻기 위해서 지금 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돈이 얼마 없어 나 돈 더 열심히 모아야 돼 하면서 오늘도 피자를 이제 구웠는데 테이블 세팅은 내가 할 거야 냅둬 막 하면서 약간 그런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점은요 만약에 도네이션 기부는 하지 않겠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금통을 저는 어떻게든 한번 2개로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세기에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원을 줬어요. 자, 엄마가 너한테 너 잘한 일 있네. 자, 100원 줬어. 근데 이 100원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50원짜리 2개를 제가 준 거예요. 왜냐면 2개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 넣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0원이 당연히 50원짜리 2개라는 거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이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어느 날 200원 주면은 100원 나눠서 딱 2개씩 넣는 거예요. 근데 500원을 제가 주면 얘가 2개 주고 이거 남잖아요. 이게 100원짜리 나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얘도 다시 50원을 나눠서 250원 해서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수세는 게 금방 떼진 거예요. 그리고 이 10원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100원을 주면 여기 50원, 여기 50원 해서 계속 넣으면서 애가 이거 수셀 때 이게 그냥 하나만 있는 것보다 2개 정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지폐를 받을 경우에는 좀 큰 돈은 여기다 넣고, 이건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기 네가 지폐를 받았어. 1,000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네가 이거를 사고 싶은 저금통, 그리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저금통에다가 넣어도 되고, 은행에다 큰 돈이니까 넣어도 돼. 이거는 하지만 이건 열 수 없어. 이건 꽉 찰 때까지 계속 모으기만 하는 돈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모아서 네가 뭔가 사고 싶어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누 나이 때에 돈을 모으는 것 그 자체를 너무너무 행복해 했대. 모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재밌었대. 너도 그렇게 그냥 모아보다 보면은 어 모으는 것 자체가 재밌을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3가지 저금통을 한번 네가 잘 선택을 해서 오늘은 어디다 넣을지를 한번 네가 잘 고민을 해봐 해 가지고 얘한테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지갑,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주니까 "안 돼요." 한 거예요. "저는 400원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00원짜리는 너무 그 돈이 큰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단우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주겠다. 이건 우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주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아이하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밥을 뭐 예를 들면 혼자 200까지 썼는데 400원 받기로 지가 선택한 걸 갖다가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줬을 때 얘는 그 10,000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오늘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 너 정말 정의롭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저는 뭐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 좋아해. 그래서 righteousness people, God loves the righteousness people." 이렇게 얘기해서 boy 해서 "아, 네가 정말 너무너무 정의롭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줬죠.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쉽게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정의를 가르치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엄마가 저처럼 이렇게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상으로 주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돈을 아주 이렇게 절약하게끔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엄마인데, 이분이 자기 친정엄마가 자기 무슨 뭐 설날이나 뭐만 연휴만 되면은 너무 큰 돈을 애한테 주는 거죠. 10,000원 이상, 막 100,000 원도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인제 그 박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책을 쓴 저자가 뭐랬냐면 그 숨통,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예외 상황들을 아이한테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또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엄마가 다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친정엄마나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큰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에 그런 큰돈을 받았을 때는 아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엄마라면 그렇게 큰돈 주지 않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한테 그렇게 큰돈을 주셨다. 너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기도 했고, 하지만 네가 받을 때 항상 겸손하게 굴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아, 네가 정말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구나.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더 기쁨을 주겠다며 1,000원에서 10,000원짜리 뭐 100,000원 난리가 났죠. 지금 이렇게 아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생활 계획표나 이게 루틴을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처음엔 루틴을 잡아 봤는데, 사실 뭐 독서하기나 뭐 예를 들면 책 5권, 책 2권 뭐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아이하고, 근데 그걸 아이랑 직접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그걸 돈이랑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아이가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뭐 이렇게 뭐 기부하는 저금통이 만약에 아이한테 이제 2가지 종류를 할 때 이렇게 하시고자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이가 굉장히 그 지구에 대해서 되게 아끼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저금통으로 너무 많은 걸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수도 세죠. 그다음에 2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터득하게 됐고, 동전을 세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인제는 10,000원짜리 단위로 넘어갔어요. 이제 10,000원, 16,800원이 얼마인지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큰돈을 어디다 모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게 은행으로 간다는 얘기도 알고요. 그리고 역시 더 좋은 건
아이하고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오늘처럼 빅벤을 제가 단우한테 팔았을 경우에 16,800원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돈이 다시 꽉 찼단 말이죠. 그전에는 애한테 계속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돈이 저도 인제 들어온 거예요, 16,800원이.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우한테 얘기했죠. "와, 단우도 얻고 싶은 걸 얻었고 엄마도 또 다시 덕분에 부자가 돼서 너한테 또 돈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엄마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 네가 또 뭔가를 원하면 엄마하고 너하고 트레이드할 수가 있겠다. 엄마가 돈이 많아졌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걸 하나를 하시더라도 애하고 하나하나 다 이제 하나하나 애가 엄마가 원하는 거 요구할 수 있죠. "엄마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거 꼭 했으면 좋겠어." 하는 습관에 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꼭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랑 습관 막 다 따로따로 계획을 하면 아이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쪼끔 뭐랄까요? 쪼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짜여진 스케줄 같은 느낌이면 좀 답답해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부는 뭐 공부에 관해서만 또 따로 뭐 습관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좀 자유스럽게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쓰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쓰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이 스스로가 인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도 계속 지금 리스트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이런 방법을 써 보셨으면 좋겠고, 습관에 관해서 공부에 관해서 있어서는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루하루 뭐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글쎄요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한글책, 영어책을 읽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아이가 충분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 인제 한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단우가 6 세기 때문에 6 세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5살 때부터 누누이 글자를 읽는 거와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읽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대신에 엄마가 아주 아주 쉬운 것부터 해 줄게." 해서 한글책도 한 줄짜리, 영어책도 한 줄짜리부터 시작하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것도 ORT로만 쭉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섞어 가면서 했어요. ORD도 빅북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벨도 어쩔 때는 1, 2, 3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선택하게 해요. 어떨 때는 그림만 보게, 어떨 때는 제목만 보게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얘한테 하나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얘한테도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이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책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지 않았어요. 리스트업 제가 해 가지고 1 권부터 10 권까지 쭉 읽기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않았고, 아이한테 2 가지 3 가지의 책을 보여주고 혹은 본인이 뭐 눈 감고 하나 고르게 해서 뽑는 거죠. 눈 감고 한번 뽑아 보게 해 가지고 그중에서 원하는 거 약간 그렇게 다 좀 재미식으로 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려운 것도 읽을 때도 있고요. 아주 쉬운 거로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더 도전해 봐." 어떨 땐 "아 오늘은 너무 쉬워서 단우 오늘 100원 벌기 쉽겠다. 빅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단우 폼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어떤 농담들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상황과 선택과 요구를 가지고 충분하게 아이하고 협상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요.